네, 임하람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특파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 시장이 주목하고 있던 미국의 12월 CPI가 공개가 됐는데 예상치에는 부합했는데 기대가 좀 컸던 탓일까요? 시장이 그렇게 뜨겁게 반응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 마감한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대망의 작년 12월 미국의 CPI가 발표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개장 전부터 상당히 긴장감이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CPI가 시장의 예상치에 정확히 부합했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는 소폭 상승하는 수준에서 오늘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10분 전에 마감한 뉴욕 증시 3대 지수 종가인데요. 다우 지수 같은 경우 전장 대비 0.6%가량 상승한 34,189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전장 대비 0.3%가량 상승한 수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 전장보다 0.5% 상승한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다시피 상승폭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두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보다 채권이라든지 외환시장, 국제금융시장의 동향의 움직임이 훨씬 컸습니다. 우선 이제 이 인플레가 둔화하는 신호를 보이면서 채권 금리는 급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 10bp 이상 내린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3.42%로 레벨을 크게 낮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같은 경우도 달러화가 급격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달러화 지수가 현재 102.3, 이제 102선으로도 내려온 모습인데요. 이 CPI가 생각보다 이제 CPI가 좀 전월 대비로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긴축이 조금 속도를 늦출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달러화 약세를 촉발을 했습니다. 네, 유가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했습니다. 네, 2월물 WTI 가격 전장 대비 1.27% 상승한 배럴당 78.3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귀금속 시장도 오늘 요동을 쳤는데요. 금 가격은 오늘 장중에 온스당 1,900달러도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금 가격 현재 작년 4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시장의 움직임은 일단은 채권 시장에서 확실하게 이자율이 내려오고요. 또 외환 시장도 반응을 했고, 사실 외환 시장은 BOJ 이슈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외환 시장 확실하게 내려오고, 주식 시장은 조금 선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발표 직후에 주식 시장은 거의 1.5% 빠졌다가 2% 올랐다가 뭐 이렇게 큰 변동이 있었는데요. 그거 관련돼서 전체적인 장중 흐름을 좀 전해 주시죠. 네, 오늘 CPI 지표가 오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오전 8시 30분 뉴욕 증시 개장 1시간 전에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이 CPI 숫자가 예상에 부합한 수준을 나타내자 시간 외 거래에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 지표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은 다소 긍정적으로 왔었지만 이 오름세가 지속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장중에 이제 3대 지수가 모두 잠시 반락도 하는 등 이 CPI 안도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강한 상승 모멘텀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뭐 채권이라든지 외환 시장에 비해서 증시의 움직임이 크지 않았는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 이제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선반영 인식을 꼽고 있습니다. 참 증시에서는 선반영이라는 것이 마법의 단어인데요. 악재가 있었을 때도 큰 영향이 없으면 선반영이고 이렇게 좀 좋은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이번 주 초에 증시가 크게 랠리를 한 경험 해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크게 오르지 못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가의 한 전문가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 CPI를 앞두고 물가가 완화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주식을 매수하던 롱 거래는 이미 끝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기점으로 이런 포지션은 이미 조정이 완료가 되었고 결국 오늘은 결과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증시가 다른 시장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움직인
바가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 기대감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움직인 면이 있는 만큼 큰 영향은 없었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른 전문가도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시장은 물론 이 CPI 지표가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서프라이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도를 한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물가 상승률이 예상 외로 더 큰 폭으로 둔화하는 이런 긍정적인 서프라이즈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시장은 크게 흥분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번 12월 보고서에는 이 증시 측면에서는 놀랄 만한 점이 전혀 없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마법의 단어 선반영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은 그렇게 한마디로 평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CPI를 조금 더 뜯어보겠습니다. 예상치에 정확하게 부합해서 나왔는데 세부적인 내용도 좀 전해주실까요?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정말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제 미국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작년 12월, 작년의 마지막 달에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얼마큼 올랐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년 동기 대비 6.5% 상승이라는 헤드라인 피겨가 나왔습니다. 이 작년 중순에 이 CPI가 9%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40년 만에 최고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제 11월 정도부터 꾸준히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월에, 즉 작년 11월에 7%대를 기록을 했었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물러서서 6.5%대, 6%대의 숫자를 우리가 오랜만에 보게 되었습니다. 6.5% 물가 상승률은 월가의 예상치에 정확히 부합한 수준입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 전문가들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5%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또 이제 CPI의 전월 대비 상승률 0.1% 오히려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작년 12월 CPI가 지난해 11월에 비해서는 0.1% 떨어졌다라는 의미인데요. 역시 월가의 예상치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수준입니다. CPI가 그래도 이제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CPI의 전월 대비 하락률, 이제 전월 대비로 CPI가 실제로 하락한 것은 2년 반 만에 처음 있었던 일이다라고 합니다.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높은 음식료라든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5.7%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역시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이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제 대다수 계정이 이제 물가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여전히 물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었던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나타냈던 명목이 주거입니다. 주거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해서 0.8% 오르면서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유지를 했고요. 의복 또한 0.5%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식료품 또한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전월 대비해서 0.3%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최근 이제 시장에 굉장히 화두인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도 상승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12월에 시간당 평균 실질 임금은 전월 대비해서 0.4%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전달에 0.3% 상승보다 상승률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CPI 보고서 내용 자체만 보면 이제 대체로 예상에 부합한 수준이지만 내일 발표되는 미시간 대학교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기대 인플레이션 전망치 또한 눈여겨봐야 하는 상황으로 된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페드의 의도대로 좀 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지고요. 또 월가에서 어제 사실은 헤드라인 코어 또 코어 그러니까 서비스만 본 게 거의 다 맞추고 있는데요. 사실은 월가 그동안 워낙 못 맞추다가 이번에는 좀 열심히 해서 맞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 정도네요. 월스트리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 결과에 대해서? 네, 오늘 이제 정말 오랜만에 컨센서스에 부합한 수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이것이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증시에 이 미치는 영향 또한 일단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 전문가들, 특히 이코노미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CPI 결과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물가 상승률 둔화가 굉장히 신속하게 둔화
둔화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페이스를 유지를 한다면 어쩌면 연방준비제도가 페드가 이제 의도하고 있는 수준으로 물가가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쩌면 페드가 전망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물가가 둔화할 수 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할 수 있다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페드의 긴축 향방, 당장 다가오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당장 다가오는 FOMC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더라도 이 정도로 빠르게 물가 상승률이 둔화해 준다면 이제 연말까지는 우리가 기대해 보지 못했던 이런 시나리오도 펼쳐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빠른 속도로 완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이 6.5% 상승이라는 숫자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12월 CPI 보고서에 대해서는 좋은 소식만 있는 듯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하지만 이제 6.5%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당장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키기는 어려운 레벨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기관인데요.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 지금 12월 CPI 결과만을 봤을 때 올해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예상보다도 더 신속하게 떨어질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쩌면 연준이 보는 것보다도 디스인플레적인 환경이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세부적인 내용, 특히 뭐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이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의 인플레이션이 조금 아직까지는 안심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뉴욕 라이프 인베스트먼트의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에 남아있는 리스크는 대체로 임금 쪽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날 보고서에서도 이런 내용이 재확인이 되었으며 페드의 걱정거리 또한 임금 상승률일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자, 시장이 주목하던 12월 CPI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연준은 2월 초로 예정돼 있는 그 회의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여기로 빠르게 또 관심이 이동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25bp 인상 쪽으로 좀 가닥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제 결국 페드입니다. 이 증시의 방향성, 올해 증시의 방향성을 쥐고 있는 이 키맨은 역시 페드가 되겠는데요. 오늘 CPI 발표로 인해서 페드가 과연 돌아오는 FOMC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이것이 다시 이제 금융시장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페드는 이제 이번 달 31일부터 내달 2월 1일까지 이번 올해 첫 FOMC를 열게 되는데요.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돌아오는 2월 FOMC에서는 연준이 베이비 스텝, 즉 25bp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미라우스 기자, 이제 페드의 입이라고도 불리는 이 자이언트 스텝을 처음으로 예측을 했었던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인데요. 오늘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제목부터 이렇게 써놨는데요. 연준은 2월에 25bp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보고서로 인해서 연준 위원들은 최근 몇 달보다는 더 작은 폭의 금리 인상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 기자는 보도를 했고요. 연준은 이제 작년에 해왔던 이 엄청나게 공격적인 긴축 정책에 대한 여파를 평가할 시간이 필요로 하고 또 좀 지나친 긴축으로 고용이라든지 성장을 불필요할 정도로 끌어내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온 빅 스텝, 이런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베이비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2월 FOMC가 2주 조금 넘는 기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25bp 쪽으로 가닥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금융시장 참가자들 역시 비슷하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 참가자들 오는 2월 회의에서 금리를 25bp 올릴 가능성을 90%가 넘는 수준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90% 이상의 금리 선물 참가자들이 베이비 스텝을 전망하고 있다라는 소리인데요. 이 수치가 바로 하루 전만 해도 약 70%대에 그쳤기 때문에 하루 만에 굉장히 이제 20%포인트 정도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해진 수준으로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월가 투자은행들 역시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25bp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대세가 되었고요. 또 일각에서는 또 이제 좀 앞서 나가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연준이 우리 예상보다 빨리 긴축을 종료를 하고 어쩌면 올해 안에 우리가 연내 금리 인하를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건 스탠리가 이런 용감한 전망을 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CPI 결과 발표 확인한 후에 투자자들에게 서한을 보냈는데요. 이 서한에서 이제 페드는 앞으로 금리 인상을 단 한 번만 단행할 것이며, 즉 이제 이번 2월 돌아오는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을 하고 이제 인상을 멈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금융시장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치 올해 약 2회에서 2.5회 정도 25bp 인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컨센서스보다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전망을 모건 스탠리가 제시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페드는 2월 1일에 25bp를 인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금리 인상을 중단한 채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는 시간을 우리 예상보다 빨리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12월에는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까지 주장을 했는데요.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3월까지 비농업 부문의 고용 지표가 둔화하고 또 인플레이션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둔화하는 흐름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월가에서도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인데요. 일부 월가 전문가들은 오늘 나온 이 CPI 지표만으로 25bp 인상을 확언할 수는 없다라는 주장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웰스파고가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웰스파고의 선임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 인플레가 옳은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지만 연준이 2월에 무엇을 할지에 관련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제공을 했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코멘트들이 엇갈리고 있지만 진짜 하루 사이에 그 좀 코멘트들이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 봐지네요. 연준 의원들도 사실은 뭐 기대를 낮추기 위해서 계속적인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뭐 25bp를 얘기하는 사람도 이제 생긴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CPI가 예상에 좀 부합을 한 점도 금융시장에 25bp 인상 가능성에 힘을 실어줬지만요. 사실 좀 결정적인 영향을 한 것은 이 연준위원회의 발언입니다. 오늘 한 연준위원이 거의 최초인 것 같은데요. 2월에 25bp 인상을 지지한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 페드 위원들이 25bp 인상이 나올 수도 있지만 50bp 가능성을 열어둔다라는 뉘앙스를 계속해서 풍겨왔었는데요. 오늘 이제 조금 다른 뉘앙스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인데요. 오늘 이제 한 경제전망 연례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으로 25bp씩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제 올해 우리 연준이 몇 번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작년처럼 한 번에 75bp씩 금리를 올리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그런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하커 총재의 발언이 CPI가 발표된 이후에 나오게 되면서 오늘 금융시장 참가자들도 2월 25bp 인상을 더욱 유력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외에 이제 2명의 연준 위원들이 또 발언을 했습니다. 2월에 금리 인상 폭에 대한 직접적인 멘트는 없었지만 이제 연준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 발언을 했는데요. 우선 리치먼트 연은 총재인 토마스 바킨 총재 같은 경우는 연준이 아직까지는 할 일이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소 원론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더 신중한 속도로 금리를 올리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이제 좀 느려진 속도의 긴축기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또 이제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인사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또한 공개 발언을 했는데요. 이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상당히 좀 기민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프론트 로딩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 페드 인사인데요. 금리 올릴 거면 빨리 올리는 것이 낫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는 발언을 했는데요. 금리를 5% 이상으로 빨리 그냥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을 이제
속도, 전략적으로 금리를 어떻게 올리는지 속도는 건전한 경제에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상황을 오래 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5% 이상의 금리에 도달을 하고 그 여파를 이제 천천히 평가를 하면서 올해 디스인플레이적인 환경을 좀 막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시장이 주목하고 있던 12월 CPI가 시장의 예상과 부합하게 좀 완화 쪽으로 나오면서 시장의 의견도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전해주셨고요. CPI에 워낙에 많은 관심이 모여졌기 때문에 자세하게 전해주셨는데 그런가 하면 고용과 실업 쪽 지표도 하나가 나왔지요. 소개해 주시죠. 네, 페드의 이제 정책 금리를 판단하는 요인, 한쪽의 큰 추는 물가라면 다른 한쪽의 큰 추는 고용입니다. 또 최근에 고용 지표에 상당한 중요성이 이제 가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실업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실업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왔는데요. 오히려 좋아하죠. 이제 실업 지표 좀 안 좋게 나오면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좀 해석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주 발표되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인데요. 지난 7일로 끝난 즉 이제 올해 첫 주겠죠. 올해 첫 2023년 첫 주 동안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0만 5천 명으로 전주 대비해서 1천 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실업자가 생각보다 좀 줄었다라는 의미로 노동시장이 아주 견조함을 드러내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실업보험 청구자 수 월저널의 예상치인 21만 명보다도 적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마지막 단추는 임금 상승률, 뭐 고용 그쪽인 것 같네요. 그리고 종목에 관련돼서는 그 대형주 실적이 오늘 저녁에 나오죠? 그거 말고 다른 뉴스들도 있습니까? 좀 전해주시죠. 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부터 미국의 금융주 발표가 본격적으로 킥오프를 하게 됩니다. 이 JP 모건을 비롯해서 미국 대형 은행주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를 앞두고 오늘 뉴욕 증시에서는 대부분 섹터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올랐기 때문에 대부분 섹터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에너지라든지 테크, 부동산, 커뮤니케이션 종목이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금리가 떨어진 여파를 반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외에 유틸리티라든지 헬스, 필수 소비재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빅테크는 혼조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우선 애플과 구글 같은 경우, 네, 네, 구글 같은 경우 약보합을 기록을 했는데요. 나머지 종목들,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메타 플랫폼스 또한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넷플릭스 관련해서 조금 월가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투자은행 제프리스가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넷플릭스 주가 상승 압력을 받게 됐습니다. 또 요새 이제 화제의 종목 밈주식 중에 하나인 배드베스앤드비욘드 BBBY가 오늘 장중에 또 45% 이상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이 BBBY의 주가가 정말 이제 급등을 이어가면서 이 시장 일각에서는 밈 스퀴즈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배드베스앤드비욘드가 많은 사람들의 예상처럼 파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쇼트 스퀴즈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쇼트 스퀴즈라는 것은 주가 하락을 예상을 해서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했던 공매도 투자자가 주식이 상승할 경우 손실을 제한하기 위해 다시 해당 주식을 되사는 행위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이 밈 스퀴즈라는 것은 밈 주식에 대한 숏 스퀴즈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한 셈인데요. 이 부분도 조금 유의 깊게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실적 발표한 종목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있는데요. 매출이 호조를 나타냈고 실적 전망 역시 상향이 됐습니다. 주가는 장중에 7%가량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제 블루투스 키보드 마우스 회사인데요. 로지텍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실적 예비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이라든지 어닝이 좀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로지텍의 주가는 장중 15% 이상 급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간밤에 발표된 미국의 12월 CPI, 그에 따른 시장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뉴욕 이후 함께했고요. 임하람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